안녕하세요. 테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러시안 집시 타로 카드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안 집시 타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 집시들이 사용했던 타로 카드입니다. 총 2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타로와 다르게 정사각형인데다가 크기도 있어서 셔플하는데 다소 불편하다는 점이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자로 한번 재볼까요? (10cm가) 조금 넘는 (10.2cm군요. 모양도 모양이지만 집시 카드의 제일 큰 특징은 그림 퍼즐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점인데요. 여기 보시면 카드는 대각선으로 2개의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삼각형 안에 반쪽의 그림이 각각 들어있는데 나머지 반쪽은 다른 카드에 있어 25장의 카드에 들어있는 상징물은 총 50개가 됩니다. 여기 카드 가운데를 보면 카드 번호가 쓰여 있고 방향을 나타내는 4종류의 화살표가 있죠. 보통 타로 카드는 정방향과 역방향 이렇게 2가지만 있는 대비하여 집시 카드는 정방향, 역방향에다 동쪽, 서쪽까지 4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각 방향에 따라 카드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기본 방향인 정방향으로만 해석해보다가 익숙해지면 4가지 방향을 모두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레노먼드 카드를 아시나요? 르노르만 카드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레노먼드 카드는 총 36장인데 몇 장만 제외하고 대부분 모든 카드가 집시 카드 안에 들어있습니다. 레노먼드 카드는 오라클 카드 중 아마 제일 많이 알려진 카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현대에 들어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많이 출시되고 있어요. 이 카드는 보헤미안 와일드 레노먼드 카드입니다. 레노먼드 카드에 등장하는 동물인 뱀, 여우, 곰, 황새, 개, 쥐, 물고기가 집시 카드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몇 개 보여드릴까요? 여우와 황새, 그리고 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여우가 있고요. 황새, 그리고 뱀을 찾았습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아마도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다른 지역에 전파되면서 변형되었겠지요.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집시 카드를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집시 카드는 일회성의 단순한 질문보다는 한 해의 총 운수라던가 상반기, 하반기 운세, 이달의 운세를 볼 때 주로 사용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고 심호흡을 몇 번 한 다음 무엇을 볼지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카드를 잘 섞으세요. 정사각형 모양이라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충분히 섞은 다음에는 내려놓은 상태에서 반을 덜어내어 위아래를 다시 섞어주세요. 그대로 뒤집어서 그림이 보이게 잡고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펼치면 됩니다. 5장씩 5줄을 깔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맨 윗줄만 오른쪽부터 깔고 다음 줄부터는 왼쪽부터 깐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첫 줄만 오른쪽부터 깔고 다음 줄부터는 계속 왼쪽부터 까세요. 규칙은 자기 자리에서 방향을 바꿔가면서 옆에 카드, 그리고 위나 아래 카드와 맞춰지는 그림이 있는지 찾으면 됩니다.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건 되지만 자리를 벗어나서 움직이는 건 안 됩니다. 자,
그럼 50개의 그림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1번 기사가 있고요. 2번 클로버도 있죠? 3번 배는 요 아래에 있습니다. 마지막 50번 빵도 찾았습니다. 안쪽으로는 짝이 맞춰진 40개의 그림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바깥쪽으로는 반쪽의 그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양쪽 옆에 5개, 그리고 위아래에 5개가 반쪽씩 있습니다. 그럼 1번 기사 카드부터 알아볼까요? 모든 카드는 정방향, 역방향, 오른쪽, 왼쪽, 4가지 방향에 따라 의미가 다르지만 지금은 우선 그림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와 함께 정방향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4가지 방향에 따른 각각의 의미를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서 헛갈릴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 의미부터 숙지한 다음 나머지 방향을 공부하는 게 편합니다. 집시 카드의 좋은 점은 카드마다 영향이 미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1번 기사는 지금 현재,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를 뜻합니다. 옛날에는 기사의 역할 중 하나가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사의 의미는 소식입니다. 특히 정방향은 기쁜 소식이죠. 기다리던 시험 결과의 합격 소식일 수도 있고 헤어졌던 연인의 재회를 암시하는 반가운 문자나 카톡이 올 수도 있습니다. 2번은 네잎클로버입니다. 네잎클로버가 행운의 상징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네잎클로버가 대표적인 행운의 상징이 된 유래를 아시나요? 나폴레옹과 관련이 있는데요.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우연히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답니다. 이후 나폴레옹의 목숨을 구한 네잎클로버는 행운이라는 상징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산책길에 토끼풀이 보이면 네잎클로버를 찾아봐야겠네요. 이번 네잎클로버 카드가 나오면 빠르면 한 달, 늦어도 몇 달 이내에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특히 정방향으로 나오면 행복이 찾아오고 소원이 이루어진답니다. 3번은 배입니다. 멋진 배네요. 영향이 미치는 기간은 한 달에서 몇 달 이내이고요. 배가 뜻하는 것은 재력과 모험, 여행입니다. 금전운도 좋아서 로또를 산다던가 내기를 해도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방향은 유산 상속이라는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금전운, 재물운이 들어오는 거죠. 4번은 하우스, 집입니다. 영향이 미치는 기간은 지금부터 서너 달 이내입니다. 내 집만큼 편안한 장소는 없죠. 안전한 장소, 안정을 뜻하기 때문에 집이 등장하면 좋은 일의 암시로 보면 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만큼 인간의 삶에 있어서 행복과 집은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카드 정방향의 의미는 모든 일에 성공한다입니다. 5번은 파이어우드, 장작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기간은 즉각적으로 미래보다는 현재, 지금입니다. 장작의 상징은 신체 건강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장작을 보기가 쉽지 않아서 나이가 젊을수록 장작이 주는 이미지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석유나 전기가 나오기 이전에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장작이 필수였습니다. 우리 몸을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물질이라 신체 건강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단단한 나무의 이미지 역시 건강과 연결되고 도끼로 힘차게 장작을 쪼개는 모습도 건강한 신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방향의 의미는 건강한 몸, 신체입니다. 6번은 애플, 사과입니다. 기간은 짧습니다. 1주에서 2주 전후로 보면 됩니다. 사과의 일반적인 의미는 만남입니다. 정방향의 의미는 상큼 달콤한 사과 같은 즐거운 만남, 모임, 사건입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나 이슈는 아닙니다. 가볍게 기분 전환할 정도의 기쁨이라고 보면 됩니다. 7번은 뱀입니다. 영향이 미치는 기간은 1주 후부터 몇 달 동안입니다. 뱀의 이미지는 아무래도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일을 암시합니다.
정방향의 의미는 악담, 독설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불쾌한 말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숲길을 가다가 갑자기 뱀에 물리는 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만나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8번은 연구차입니다. 기간은 일주일에서 몇 달까지입니다. 부정적인 뜻일 거라는 예상이 가능하죠? 신체적, 정신적 위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방향의 의미 역시 질병입니다. 이 카드가 등장하면 혹시 모르니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제일 만나고 싶지 않은 카드이네요. 9번은 부캐, 꽃다발입니다. 좋은 건 금방 사라지나요?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짧습니다. 1주에서 4주 이내입니다. 상징은 행복이고 정방향의 의미는 만사형통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공연은 성공적으로 끝나고 대회에서는 큰 상을 받고 여러 사람에게 축하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은 거저 주어진 게 아닌 당신이 지금까지 흘린 땀과 노력의 대가입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10번은 낫입니다. 낫은 서양 문화에서 시간, 죽음, 운명의 상징물로 여러 종류의 타로 카드에서 등장합니다. 호로스코프 벨린 49번 죽음 카드에도 나옵니다. 영향이 미치는 기간은 일주일에서 전생애입니다. 너무 길죠? 그래서 운명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일입니다. 운명이고 숙명입니다. 정방향은 불행, 불운을 뜻합니다. 간혹 악연이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11번은 나뭇가지입니다. 영향이 미치는 기간은 이리주부터 전생애까지입니다. 상징은 화해 혹은 불화입니다. 뭘까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인가요? 가게도나 족보를 패밀리 트리라고 하는데요. 11번 나뭇가지는 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와 피를 나눈 가족은 물론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삶의 전반에 걸쳐 가족은 때로 큰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고통과 불행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과도 연결됩니다. 다행히 정방향의 의미는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싸우고 난 다음의 결정, 화해를 뜻하니까요. 12번은 새입니다. 카드에는 두 마리의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습니다. 기본 의미는 자유와 해방입니다.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죠. 그러다 나뭇가지에 앉아 친구들과 즐겁게 지저귀입니다. 정방향의 의미는 기쁨, 행복, 즐거운 시간입니다. 13번은 소년입니다. 카드 그림에는 공을 갖고 노는 남자 아이가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기간은 1주에서 4주 이내입니다. 일반적 의미는 모험, 활기, 젊음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이 있죠. 이 시기는 호기심이 많아서 새로운 것에 끌리고 어떻게 해서든 재미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정방향이 의미하는 것은 여행입니다. 기간이 짧은 만큼 가까운 시일 안에 떠나게 될 겁니다. 여행운, 이동운이 들어오니 설레는 마음으로 떠나보세요. 14번은 여우입니다. 기간은 1주에서 4주 이내이며 속임수가 기본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여우는 구미호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우는 꾀가 많고 요사스럽다는 이미지가 있나 봅니다. 실제로 여우는 굴 속에서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직접 굴을 파기보다는 오솔이나 다른 동물이 살고 있는 굴을 강탈해서 산다고 합니다. 또 북극에 사는 여우는 사냥이 힘든 겨울 내내 북극곰을 졸졸 따라다니며 곰이 먹다가 남긴 먹이를 먹고 지낸답니다. 대단한 동물입니다. 참, 여우 웃는 모습을 보셨나요? 여우 웃는 모습을 보면 여우에 홀린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갑니다. 여우 카드의 의미는 부정적이지만 털이 하얀 여우를 보면 참 이쁩니다. 15번은 곰입니다. 기간은 한 달에서 7, 8개월까지입니다. 기본 의미는 노동과 그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정방향의 의미는 행복을 얻게 되지만 주의해라입니다.
조심해서 나쁠 게 없죠? 경솔함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주변 상황을 확실히 파악한 다음 행동해야 합니다. 16번은 스타, 별입니다. 기간은 3, 4주에서 길게 보면 인생 전반까지 볼 수 있습니다. 삶에 영향을 주는 운명을 뜻합니다. 별은 삶의 목표, 꿈, 희망을 나타냅니다. 정방향으로 카드가 등장하면 꿈을 찾게 됨을 의미하거나 꿈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항상 희망을 품고 살아가세요. 17번은 외가리입니다. 레노먼드 카드에서는 황새인데 모양이 비슷하죠? 외가리는 황새목 외가리과이고 황새는 황새목 황새과로 분류됩니다. 친척인 셈이죠. 외가리 카드가 영향을 끼치는 기간은 한 달에서 7, 8개월 이내입니다. 그냥 반년 정도로 기억하면 됩니다. 기본 의미는 새 출발과 변화인데요. 살면서 나 자신이나 주변에 뜻하지 않게 생기는 사건, 변화를 암시합니다. 정방향은 이러한 변화 중 특히 주거의 변화, 이사나 이직 등 긍정적 결과를 갖고 오는 이동수입니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 중일 때 이 카드의 등장은 저질러라, 해라를 권하는 겁니다. 18번 카드는 DOG, 도그, 개입니다. 카드 그림을 보면 흰 바탕에 검은 얼룩 무늬를 가진 개가 나오는데요. 오랫동안 집시들의 반려견으로 함께 해온 달마시안인 듯합니다. 개는 사람이 키우는 동물 중에서 사람과 제일 친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 의미도 친구, 우정입니다. 정방향도 기본 의미와 같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깊은 우정을 뜻하죠. 19번은 캐슬, 성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기간은 와우, 전생애입니다. 기본 의미는 안전과 안정이네요. 4번 집 카드와 비슷합니다. 범위는 더 크죠. 전쟁이 터져도 단단한 성벽은 적이 쉽게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만큼 효과적인 피난 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과 행운입니다. 정방향의 의미도 아주 좋은데요. 원하는 것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카드가 나오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소원은 결국 이루어질 겁니다. 20번은 포레스트, 숲입니다. 여러 그루의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듯이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숲은 사회적 관계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기간은 한 달에서 7, 8개월 이내이고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 지인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방향이 나타내는 의미는 당신 주변에는 좋은 친구들,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번 카드는 산입니다. 기간은 다소 짧은 1주에서 4주 전후입니다. 산은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합니다.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이 아닌 외부에서 생기는 위험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정방향도 역시 위험을 뜻하는데요. 누군가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이가 당신의 숨은 적일 수도 있으니 주변을 잘 살피세요. 설마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겠어? 라는 안이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조심하세요. 22번은 로드, 길입니다. 기간은 한 달부터 전 생애까지입니다. 길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인생 여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순탄한 여정일 수도 있고 힘든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방향 의미는 다행히 행복한 여정이네요. 여행하기에도 좋은 때입니다. 23번은 생쥐입니다. 기간은 1주에서 4주 이내로 짧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찾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물건까지는 아니고 사소한 물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방향은 잃은 물건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이 카드가 나오면 다시 찾을 것을 믿고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됩니다. 24번은 하트, 심장입니다. 기간은 한 달에서 7, 8개월 이내입니다. 기본 의미는 말 안 해도 아시죠? 사랑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 사회, 조직, 국가에 대한 사랑까지 폭넓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정방향의 의미는 조금 애매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대답에 당신의 행복이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만일 혼자만의 일방적인 사랑이라면 그 결과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도 절망하지 말고 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됩니다. 다소 애매하긴 하지만 정방향은 항상 긍정을 향해 있으니 믿고 따르면 됩니다. 25번은 반지입니다. 기간은 한 달에서 7, 8개월 이내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다이아 반지일까요? 프로포즈, 약혼 등이 떠오르네요. 기본 의미는 1대1의 관계, 약속입니다. 약혼이나 결혼도 해당됩니다. 보통은 남녀 간의 관계를 의미하고요. 정방향은 역시 결혼이나 결합, 의견일치를 뜻합니다. 연애운을 보는 사람들에게 제일 환영받는 카드이죠. 26번 카드는 북, 책입니다. 기간은 한 달 정도인데 기본 의미는 비밀, 소식, 지식입니다. 옛날에는 책을 소유하기는커녕 가까이 접할 수 없었죠. 성직자나 권력층들만 다가갈 수 있는 가치 높은 물건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소유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도서관 등을 이용해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책이 가지는 가치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지식과 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사회를 정보사회라고도 부르죠. 이 카드의 정방향은 비밀의 전달입니다. 26번 카드가 정방향으로 등장하면 당신은 조만간 어떤 비밀 정보를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합법적인 선에서 잘 사용하면 결과적으로는 당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27번은 편지입니다. 기간은 한 달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식을 뜻하는데 정방향은 특히 행복한 소식, 즐거운 내용입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겁니다. 28번은 말편자입니다. 기간은 반년 정도 보면 됩니다.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를 사용하는 타로인이라면 바로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호로스코프 벨린 43번 찬스 카드와 같은 말편자입니다. 잠깐 보여드릴까요? 어떤가요? 모양이 같죠? 말편자는 서양 문화에서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 같은 상징입니다. 그래서 장식용으로 벽에 걸어두기도 하죠. 28번 말편자 카드가 등장한다면 커다란 성공이나 행운이 코앞에 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29번은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바로 돈입니다. 말편자 카드와 마찬가지로 기간은 반년 정도로 보면 되고요.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죠? 재물복이 터진 것입니다. 정방향의 의미는 큰 돈을 벌게 된다입니다. 제일 좋은 카드 중 하나이네요. 30번 카드는 백합꽃입니다. 영향이 미치는 기간은 한평생이네요. 백합꽃의 일반적인 의미는 아름다움, 정절, 사랑, 충실, 헌신입니다. 정방향의 의미는 가치 있는 행복한 삶입니다. 여기서의 가치는 물질적인 측면보다는 정신적인 측면에 조금 더 무게를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합꽃이 상징하는 것은 쾌락적인 행복보다는 순수하면서도 고귀한 가치와 행복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31번은 태양입니다. 반년 정도 보면 되고요. 밝고 따뜻하다는 일반적인 의미가 들어있고 정방향도 아주 긍정적인 의미들로 가득합니다. 번영, 개화, 행복인데요. 이 카드가 등장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신이 당신 편에 서서 미소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 다음에는 32번 달 카드입니다. 기간은 태양보다는 다소 짧습니다. 1주에서 3, 4개월 보면 됩니다. 달 카드의 상징은 평화입니다. 태양이 남성적 에너지라면 달은 여성 에너지를 대표하지요. 정방향이 나타내는 의미는 일상의 행복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처럼 일상적인 평화가 곧 행복인 것입니다. 달 카드는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행복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33번은 물고기, PC 카드입니다.
물고기가 왕관을 쓰고 있네요. 좋은 카드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어요. 기간은 서너 달입니다. 물고기의 일반적인 의미는 풍요와 정신적인 삶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 식량 확보와 함께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재화의 상징입니다. 또한 물고기는 영혼이 충만한 삶, 영적인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상징물입니다. 예수님이 적은 양의 물고기로 수천 명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요. 정방향의 의미는 바다에서 얻게 되는 부입니다. 바꿔 말하면 넓은 곳으로 눈을 돌려라, 해외로 나가라, 시야를 넓히면 그곳에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34번은 부엉이입니다. 기간은 한 달 정도이고요. 일반적인 의미는 아쉽게도 어려움, 장애물입니다. 정방향 의미도 부정적인데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나 행동이 현명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암시입니다. 따라서 부엉이가 당신을 노려본다면 진행 중인 계획이나 행동에 대해서 최소 2번 이상은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35번은 배에서 쓰는 물건, 정박할 때 쓰는 닫입니다. 영어로는 앵커라고 하죠. 영향이 미치는 기간은 3, 4개월입니다. 일반적 의미로는 닷의 용도인 정착이 있고요. 장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죠. 안전하다는 의미가 포함된 정착과 잘못된 곳에서 멈추게 됐다는 장애물이 같이 공존합니다. 따라서 방향에 따라 의미가 변하는데요. 일단 정방향은 아주 좋습니다. 사랑을 얻게 된다는 뜻이 있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엇갈린 사랑, 시련의 연속인 삶을 살았다면 닷 카드의 등장은 드디어 당신의 짝을 찾아 방황이 끝났음을 말해줍니다. 또한 카드는 진정한 사랑을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에서 찾아보라는 암시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36번은 악수 핸드쉐이크입니다. 영향이 미치는 기간은 3, 4개월에서 전생애까지입니다. 카드 그림을 보면 두 사람이 악수하는 손만 나옵니다. 친구 사이의 악수일 수도 있고 사업상 거래나 계약이 맺어진 것일 수도 있고 사랑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남녀 간의 악수일 수도 있습니다. 정방향의 의미는 사랑보다는 우정이네요. 18번 개 카드도 우정을 의미하죠? 비슷하지만 악수 카드는 평생을 믿음으로 함께 가는 지속적인 관계를 암시합니다. 이런 지인이 두 사람만 되어도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37번 카드는 천사입니다. 영향이 미치는 기간은 서너 달 후입니다. 당신을 보호하려고 온 수호천사입니다. 정방향의 뜻도 완전 좋습니다. 영광과 행운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축복받은 행운입니다. 맘껏 즐기세요. 38번은 레이디 숙녀입니다. 기간은 한 달이고요.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여성적인 에너지입니다. 막연한 지원, 도움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정방향 뜻은 부드러운 손길이 당신을 도와준다인데요. 대부분은 여성일 가능성이 높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남성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면 도움을 받으세요. 이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39번 카드는 호스 말입니다. 기간은 1, 2주로 짧습니다. 말은 강력한 힘의 상징입니다. 정방향의 의미는 정서적, 감정적으로 깊게 인상을 남기게 되는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잔잔했던 당신의 마음속이 요동칠 수 있으니 감정 조절에 주의해야 합니다. 40번 매듭 카드인데요. 기간은 한평생입니다. 매듭의 상징은 가족 간의 유대를 뜻합니다. 강한 인연, 결속인데 내가 바라지 않아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결속일 수도 있고 자발적인 결속일 수도 있습니다. 정방향 의미는 평생에 걸친 강한 유대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혼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 같은 지인,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의 의미는 보통은 긍정입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흔히 매듭은 다르게 보면 엉킴을 뜻하잖아요. 실이 엉켰다. 끈이 서로 엉켰다. 라는 말처럼요. 그래서 이때는 장애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상황을 찬찬히 살핀 후 하나씩 매듭을 풀어나가야겠지요. 41번은 고양이입니다. 영향이 미치는 기간은 한 달 이내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고양이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았었죠? 중세 유럽에서도 고양이를 두려워하고 마녀를 상징하는 동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카드의 기본 의미는 숨어있는 위험입니다. 정방향 의미는 유혹에 빠진다인데요. 유혹에 빠진다고 해서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욕구나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당신을 유혹할 것이고 당신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정방향은 거의 대체로 긍정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42번은 저울입니다. 영향은 한 달이기도 하고 때로는 한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정의, 균형입니다. 정방향은 아주 멋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의는 승리한다입니다. 인간은 불공정해도 신은 공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의가 승리하게 됩니다. 멋지죠? 그러니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해도 선하게 행동한다면 결국 당신이 옳다는 것이 입증될 것입니다. 43번 카드는 가제입니다. 기간은 한 달부터 평생입니다. 가제 카드는 운명하고 관련 있는데요. 정방향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입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 행동하는 것을 조금 미루던가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보라는 조언으로 받으면 됩니다. 44번 카드는 파이어, 불입니다. 기간은 한 달에서 서너 달까지입니다. 불 카드의 상징은 정열입니다. 정방향은 머지않은 미래에 당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이성과의 인연 혹은 취미나 물건이 등장하게 됨을 암시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러한 상태는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순간을 즐기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당신에게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45번 카드는 돼지입니다. 핑크색의 통통한 돼지 한 마리가 있네요. 기간은 3-4개월입니다. 돼지의 이미지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같은가 봅니다. 돼지는 불을 상징하고 세속적인 기쁨, 쾌락을 나타냅니다. 정방향 의미는 한 해 동안의 번영과 행복입니다. 만족하고 안락한 생활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쉽지만 로또 대박 같은 행운은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큰 고민 없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6번은 브리지, 다리입니다. 기간은 한 달부터 평생인데요. 그림을 보면 나무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뜻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인데요. 자연적인 변화가 아닌 의도적인 변화입니다. 내가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 생각이나 계획이 있어야 행동에 옮기게 되겠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능력이 있어야 다리를 건널 수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다던가 겁이 많아 다리 건너 세상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운명을 나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방향은 주로 인생의 전환점, 과도기 시기일 때 나타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라던가 결혼식이라던가 아이 출산 시기 등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47번은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카드, 악마 카드입니다. 다행히 영향이 미치는 기간은 한 달 정도로 짧습니다. 기본 의미는 본능적인 나쁜 생각,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인간의 무의식에 들어있는 기본 본성이기도 합니다. 정방향이 나왔다는 것은 당신의 무의식에서 자꾸만 교활한 속삭임을 들려주고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박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늦지 않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48번은 수탉입니다. 기간은 짧게 1-2주 정도입니다. 수탉은 새벽을 알리는 동물이지요. 정방향은 반가운 소식이네요. 수탉이 우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새벽 공기를 쨍하고 가르는 소리처럼 이 반가운 소식은 자다가 눈을 번쩍 뜨게 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49번은 단검입니다. 은장도처럼 짧은 칼입니다. 단검이라 기간도 짧습니다. 1, 2주 정도 보면 됩니다. 상징은 숨은 공격인데 긴 칼하고 다르게 단검은 옷 속에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방향이 뜻하는 바는 다행히 숨은 공격이 있지만 보호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당신의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카드입니다. 50번 카드는 빵이네요. 영향이 미치는 기간은 3, 4개월입니다. 빵으로 표현되는 상징은 생명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죠. 그리고 안정과 행복입니다.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필수 요인이잖아요. 또한 빵의 생산은 과일을 따먹고 물고기를 잡아먹는 수렵, 채집사회, 즉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환경으로 떠돌아다녀야 하는 시대에서 농업사회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쌀과 보리밀을 심어 빵을 만들 수 있는 안정된 삶이 시작된 겁니다. 빵이 주는 안정과 행복감. 느껴지실까요? 정방향이 나오면 선물과 행복입니다. 기대하세요. 조만간 행복한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50개의 집시 카드를 간단하게 설명했는데요. 레노먼드 카드와 많이 겹치기도 하고 카드의 그림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서 의미를 숙지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퍼즐 푸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그림 퍼즐 같은 집시 카드의 매력에 푹 빠질 것 같은데요.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러시안 집시 카드 책도 시중에 있으니 책을 보면서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그럼 이만 마칠까요? 남은 올 한 해 멋진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